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성동구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즐길거리, 자원봉사, 체험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성동구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복지시설, 도서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연계해 상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하기, 치매 어르신 식사 보조, 환경 캠페인, 재난안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실속 휴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 꼼꼼한 수질 검사 등 철저한 관리를 자랑하는 살구지 물놀이장,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닌 강원도 영월의 성동 힐링센터 휴 영월 캠프, 서울숲 여름 캠핑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구는 교육특구 성동에 걸맞은 다양한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호 글로벌 체험센터에서는 영어는 물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가의 문화체험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의 양성을 돕고 있으며 성동 온마을 체험학습센터에서는 진학상담, 학부모 진로교육, 성동 부모학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다채롭고 풍성한 방학 성동에서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왕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지연습에 대비한 민관 군경 협력 체계 강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8월 16일 시청에서 2017년 3,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쟁 발발 이후 국가 총력전을 상정한 연습을 통해 비상사태를 대비하고자 열렸는데요.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성재 시장을 비롯해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8월 21일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을지연습에 대비해 사전 준비 상황과 구체적 연습 일정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민관군경 협력 체계를 다시 점검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징용 노동자상과 인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부평 3동 부평공원의 명칭을 부평 평화의 공원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부평공원에서 홍명 부평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노동문화단체 관계자 및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민해총 주최로 민해총 평화축제기획단과 일제강점기 징용 노동자상 인천건립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일제강점기 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이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이날 일제강점기 징용 노동자상 건립 인천추진위원회 상임대표인 김일회 신부는 축사를 통해 부평공원엔 인천 시민들이 지난해 10월 인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해 일제강점기 때 어린 누이들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광복 72주년을 맞으며 일제 때 노동력과 인권을 수탈당한 징용 노동자상도 세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부는 이제 부평공원을 평범한 공원이 아닌 평화를 지키는 자리가 되도록 부평 평화공원으로 만들어 평화의 소녀상과 징용 노동자상을 통해 아픔과 고통을 넘어 치유와 행복을 느끼게 되는 이음돌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명 부평구청장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부평공원을 부평평화공원으로 변경해 부평이 저항을 넘어 정의와 평화의 도시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며 김 신부의 의견에 적극 지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부평공원 일대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무기공장인 육군 조병창과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해방 후에는 현재까지 미군 부대가 주둔해 나라를 잃은 서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징용 노동자상의 소녀 모델인 지영래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동행한 며느리가 무대에 나서 시어머니께서 정신대에 안 끌려가기 위해 조병창에 들어가 탄환 등 군수물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상을 만든 이원석 작가는 소녀의 표정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의지와 초조함을, 아버지의 몸짓은 언젠가 투쟁을 해서라도 해방을 이루려는 욕구와 갈망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삶과 노동 평화를 노래하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밤늦게 참가자들이 같이 천을 잡아당겨 동상을 제막하는 평화축제로 마무리됐습니다. 평창의 작은 마을인 개촌리에서 특별한 클래식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오케스트라가 첼리스트 정명화 씨의 지휘로 3일간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는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 개촌초등학교와 개촌중학교의 연합 오케스트라 연주. 꿈나무들이 키워나가는 뜨거운 꿈이 깊은 울림이 되어 별빛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학생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창단됐던 오케스트라를 주축으로 마을에서는 매년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18일부터 3일간 박림면 개촌리 일원에서 열렸던 클래식 거리축제가 올해로 3회째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1회째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축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2회부터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이제 홍보가 되고 됐는데, 이제 올해 3회째인데 의지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축제가 3회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라진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드렸어요. 마을 곳곳에는 주민들의 애정과 사랑이 듬뿍 묻어나 있습니다. 클래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조형물과 벽화, 클래식 공원이 생겨나면서 마을은 지난해보다 예술적으로 변모해 있는데요. 클래식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고 편안함으로 관광객들의 일상에 다가오기 위해 다양한 연주팀의 공연과 함께 거리의 악사 버스킹 공연과 가족음악극, 클래식 다방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도 가득합니다. 자유롭게 음악 이렇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전혀 졸렵지 않고, 또 클래식 음악이라고 했는데 클래식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다른 뭐 인디 밴드 분들도 오시고, 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랑 같이 좀 더 연주 많이 하신 분이랑 같이 협연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올해는 특별히 개막식 전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축제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군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 실천 다짐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금 느끼며 새로 만들어진 섭다리를 함께 건넜습니다. 옛날 삼배를 만드는 과정 중 삼을 삶던 방식에서 유래한 전통 삼굿 구이가 재현되면서 체험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봐요. 처음 신기하고, 하여튼 뭐 집에서 쪄먹는 거하고 또 다른 맛이에요, 완전. 뭐 전통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맛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 삼배를 찌면서 하던 그런 산꽃놀이를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옥수수, 감자, 또 멧돼지 고기 뭐 이런 것을 쪘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여주에서 오신 분들은 아주 그 옥수수에 좀 더 반해서 저 옥수수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하여튼 배로 하여튼 양을 내려가지고 아주 푸짐하게 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토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로 음악과 함께 오감을 만족시킨 거리축제. 올해 축제에서는 아마추어 클래식 콩쿠르가 열려 여러 팀이 상금을 놓고 실력을 겨루기도 했는데요. 비가 와도 끄덕없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면서 개촌마을은 예술축제를 대표하는 클래식 마을의 대명사로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평창이란 곳이 뭐 동계올림픽 국가적인 행사도 있지만 또 매년 또 대관령에서도 클래식 음악회가 있고 또 저희는 클래식 축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 평창이 클래식 마을로 이렇게 뭐 발전하지 않을까. 마을 공동체와 평창군 박림면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축제는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가을로 입장하는 밤하늘은 클래식 선율로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났습니다. 청정 자연환경과 농촌의 모습을 간직한 박림면 개촌마을에서 제3회 클래식 거리축제가 열려 3일 내내 마을에는 클래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흐리고 비가 떨어지는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에 물들었는데요. 이 방문객들은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잔잔한 감동을 마음속에 안고 갑니다. 햇빛 700 윤재현입니다. 횡성군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7월 횡성군 보건소 내 통합 건강 증진 TF팀을 본격 출범했습니다. 지난 16일 횡성군 횡성읍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특별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전문 강사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눈 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초롱이 눈 건강 교실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이번 교육은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9개소 445명을 대상으로 취약전 아이들의 올바른 눈 관리 습관 형성과 안과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눈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시나 저시력이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렇게 1차적으로 시력 검진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조기 발견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시를 멀리 보고 책도 많이 멀리 봐야 해요. 손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번 교육을 주관한 횡성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 TF팀은 지난 7월 17일 출범 이후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맞춰 사업구조를 재편성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여러 팀으로 분산되어 수행하던 사업을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의 통합 연계로 건강생활 영역별, 생애 주기별로 재구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건강증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담당 업무의 첫 걸음으로 추진된 사업이 바로 초롱이 눈 건강교실을 포함한 찾아가는 아동건강 돌봄 서비스인데요. 관내 유치원 13개소와 어린이집 17개소, 총 1,0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아동건강 돌봄 서비스는 초롱이 눈 건강교실 외에 영양교육, 건강생활 실천 운동교실, 불소도포와 올바른 입솔질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횡성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 TF팀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영역별과 생애 과정별 프로그램을 추진해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만성질환 예방 중심 관리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먼저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는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절주, 신체활동 영양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 중심 관리 사업으로는 심내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구강보건 사업으로 지역 주민 건강 문제, 대상군 수행 방법 등 포괄적인 사업 연계 협력을 통한 통합적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보건소 내 통합건강증진 부서를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보건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STV 최유빈입니다. 낙동강변에서 수상 스포츠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청정 스포츠 도시 안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내수면을 자랑하는 안동에서 지난 주말 특별한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낙동강변에서 펼쳐진 대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7 안동 철인 3종 대회와 제2회 안동 낙동강변 전국 수영대회가 낙동강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으로 구성된 철인 3종 대회에는 동호인 250여 명이 참가해 안동의 수변을 배경으로 승부를 겨뤘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수영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 개인 및 단체전으로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포항시가 크고 작은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스포츠 특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포항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올해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 시장기 및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 총 55개 체육대회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만 KBO 프로야구 3연전과 2017 K리그 18세 이하 챔피언십 축구대회,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등을 개최하며 약 2만 8천여 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포항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 합기도 대회, 정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 7개, 도단위 3개, 시장기 및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20개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포항야구장, 양덕축구장, 만인당, 스틸야드 등 우리시가 보유한 체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육인과 관람객들에게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포항시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여수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이 6만여 명의 관객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국내외 16개 팀 56명의 버스커들이 참여한 가운데 종포해양공원과 이순신 광장 등에서 열렸습니다. 주 무대에서는 울랄라 세션, 신현이와 김누트, 데이브레이크, 아웃사이더 등 국내 실력파 가수 10팀과 해외 버스커들이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버스커들에게 아름다운 야경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여수 밤바다는 최고의 무대라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챙겨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고층 건물로 자리매김할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건설 중입니다. 불볕 더위에도 8월 말 지하층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JJCTV의 안수연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국건축 드림타워 황기철 기술부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국건축은 세계 1위 건설업체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중국건축은요. 2017년 미국 버춘 잡지 세계 500강 기업 선정에서 24위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업계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회사군요. 그럼 2016년 5월 28일 착공된 제주도 최고 높이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어떤 건물인가요? 저희 제주 드림타워 드림타워는 높이가 169m이고요. 지하 6층, 지상 38층입니다. 연면적은 32만 평미터이고 1,700여 개의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을 가지고 있는 복합리조트 현장입니다. 네, 완공된다면 제가 꼭 한번 제주도에 와서 방문해 보겠습니다. 중국건축은 시공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추락, 붕괴,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폭염주의보가 잦은 여름에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더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얼음 수박, 냉동 음료수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열 환자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건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요구사항에 따라 현장을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건축은 근로자의 안전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군요. 그럼 중국건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힘쓰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중국건축은 현장 내에 별도로 근로자 음식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모든 인원들이 주변의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1개의 도내외 업체들이 근무하고 있고 매일 35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 인원들은 추가 예정입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기철 기술부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국건축 총괄 기술을 맡고 계시는 장모래 기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공사 어떤 공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梦想大厦项目总建筑面积是31万平米，建筑高度是169米，地上38层，地下6层。地
地上分2栋塔楼，其中 A 式塔楼是观光酒店，2塔楼是一般酒店。群房主要是赌场及大型的娱乐设施。项目于2016年的5月28日正式开工，目前局部地下室封顶，整体地下室计划于8月30号封顶。 네, 이번 공사에 신기술이 도입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신기술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首先我们的出入口门禁系统应用的是目前韩国最先进的手械管识别门禁系统，这种系统就完全实现了我们现场作业人员管理实名制，保障了施工过程中的实名制管理。另外就是我们大力推行的 BIM 技术应用和手持终端等各种 APP 的应用。 推行智慧工地建造，逐步迈向智能化建造、智慧型管理，打造我们中建8.1品牌。 네, 중국 기업으로서 한국에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진행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首先，我们项目进场之后面临的第一项难题就是地下阶段的施工场地平面布置，因为现场可用场地非常狭小，项目部通过搭设3块复工板。 共计面积达到5800平米，解决了地下阶段场地平面布置的难题。第二点是济州当地的搅拌站没有高强度混凝土的生产经验，项目部联合中韩混凝土管理专家共同研发配置了火山岩为骨料的高强度混凝土，并且一次性通过了50兆帕混凝土的耐火实验。第三就是济州当地的天气多变，尤其是今年酷暑天气。 大风大雨天气比较多，项目通过合理的组织劳动力、合理配置相关资源，实现了工期管理的目标。目前整体工期处于可控状态。 네, 공사를 진행하시다 보면 뭐 미세먼지나 소음, 진동 등등 지역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해결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由于本项目是处在济州市市中心位置，周边居民、宾馆、酒店比较多，所以说施工对周边不可避免会产生一定的影响。首先，项目是从工法工艺选择上优先选用先进的减噪降尘的工艺工法，从源头上来控制扬尘和噪音的产生。第二是通过采取一系列的减噪降尘措施，比如搭设隔音棚、隔音墙，现场日常洒水。 来减少噪音和扬尘的排放。第三是同周边的居民建立良好的沟通机制。我们通过一起举办运动会，一起义务劳动，一起进行周边环境的大清扫，来拉近同周边居民的距离，取得居民的谅解。 네, 앞으로 공사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项目地下室将于8月底封顶，即将进入总承包管理阶段。 越来越多的分包单位会进入现场进行施工作业，项目将继续严格按照韩国当地法律法规要求，保证各项工作的合法合规，顺利开展建设济州梦想大厦项目，实现我们的完美履约。 네, 지금까지 장모래 기술 총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